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대한 IM증권의 최신 분석 보고서입니다. 요즘 정부의 벤처 캐피탈 육성 의지도 강하고요. 특히 AI 분야 투자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그 중심에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BDC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그리고 AI 분야에서 이미 확보한 독보적인 위치, 이게 핵심 포인트로 꼽히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둘러싼 핵심적인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의 투자 환경과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키워드가 바로 BDC, 즉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게 부상하는 걸까요? 네, BDC는 쉽게 말해서요, 그 성장 잠재력이 큰 비상장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해서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공모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에 도입됐어요. 벌써 40년 넘게 운영되면서 현재 약 50개 BDC가 상장되어 있고요. 시장 규모가 1,5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00조 원이 넘습니다.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죠. 한국에서는 지난 8월 말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내년 한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40년 전에 도입됐는데 왜 한국은 이제야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걸까요? 뭐 특별한 배경이나 고려사항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동안 국내 벤처 투자는요, 정부의 정책 자금, 예를 들면 뭐 모태펀드 같은 것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이제 벤처 생태계가 성숙하면서 더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필요해졌고요. 특히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졌죠. BDC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공모펀드라는 좀 익숙한 형태로 유망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즉, 벤처 투자 시장의 돈줄을 정부 주도해서 민간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통로가 생기는 셈이죠. 그러니까 BDC는 벤처 투자 시장의 자금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고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뭐랄까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특히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기존 대형 VC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기존 VC들도 BDC 운영 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민간 자금을 유치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할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환경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BDC로 민간 자금 유입의 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정부 정책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바로 AI 분야입니다. 정부가 AI 세계 3대 강국 규약을 목표로 내걸고 대규모 펀드 조성 계획까지 밝혔는데 이게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가 될까요? 네, 정부의 AI 산업 육성 의지는 정말 강력합니다.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기존 모태펀드나 연기금 같은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AI 분야 벤처 투자를 대폭 확산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여기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AI가 유망하다, 이런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이 분야에서 확고한 기반과 실적을 쌓아왔기 때문이죠.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AI 관련 기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라니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기업 수만 많은 건 아닐 테고요. 맞습니다.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상당히 일찍, 그러니까 2018년부터 AI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투자를 본격화했어요. 보고서 분석 시점 기준으로 이미 57개 AI 관련 기업에 총 2,579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입니다. AI 기술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예를 들어 AI 반도체 같은 분야부터 시작해서요. 핵심 AI 모델 개발 기업,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응용 서비스 기업, 그러니까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매우 균형 잡힌 투자를 진행해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AI가 유망하다는 걸 넘어서 이미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실적과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갖췄다는 건 정부 정책 자금을 받을 준비된 플레이어다, 이런 인상을 주네요. 다른 VC들하고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지점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런 탄탄한 투자 실적과 또 깊이 있는 산업 이해도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AI 펀드의 운용사, 즉 GP, 제너럴 파트너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자금을 운용하게 된다면 운용자산, AUM이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관리 보수나 성과 보수 같은 직접적인 수익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BDC와 정부 AI 펀드라는 쌍끌이 자금줄을 확보할 최적의 위치에 있다. 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한 기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궁금해지는데요. 보고서에서 하이라이트한 핵심 포트포리오 기업들은 어딘가요? 네, 바로 그 점이 현재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투자 매력을 구체화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기업인 세미5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고객 맞춤형 반도체 설계 플랫폼을 제공하는 패브리스 기업인데요.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서 올해 하반기에 기업 공개, IPO, 즉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1조 원에서 2조 원 사이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상당한 평가 차익과 함께 향후 지분 매각을 통해 큰 수익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하나의 정말 주목해야 할 핵심 포트포리오는 광고 기술, 그러니까 에드테크 분야의 글로벌 강자인 몰로코입니다. 몰로코는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아주 고도로 개인화된 모바일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이미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2026년 미국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것이 예상 기업 가치입니다. 무려 5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조 가치라니, 와,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물론 뭐 성공했을 때 이야기지만요. 벌써부터 해외 유수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기존 주식, 그러니까 구주를 사들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상장 전임에도 불구하고 구주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 가치에 대해 시장의 신뢰가 높다는 뜻이고요. 이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입장에서는 상장 이전에도 투자 회수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니콘급 기업 외에 또 주목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유망주로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를 운영하는 PR&D 컴퍼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헤이딜러 역시 내차 팔기 서비스로 큰 성장을 거두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기업 가치는 한 5천억 원에서 1조 원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역시 향후 상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IM증권 분석에 따르면요. 이렇게 방금 언급한 세미5, 몰로코, 헤이딜러 같은 핵심 포트포리오 기업들의 성장성과 잠재적인 상장 및 매각 가능성만 고려하더라도 올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인식할 수 있는 수익 규모가 보수적으로 봐도 1,040억 원, 긍정적으로는 최대 2,51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 포트폴리오 몇 개만으로도 연간 순이익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규모라니 벤처 투자의 홈런, 잠재력을 실감하게 되네요. 당신께서도 이런 고수익 가능성에 분명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또 다른 긍정적 변수로 퇴직연금 관련 정책 변화를 언급하고 있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잠재적 호재입니다.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금형 퇴직연금 자산의 일정 부분을 벤처 투자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수백조 원에 달하는데요. 만약 이 막대한 자금의 일부라도 벤처 투자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BDC로 개인 투자자 자금이 들어오고 정부 AI 펀드가 조성되고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가세한다면 와, 벤처 투자 시장의 자금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대형사에게는 더 큰 기회가 되겠군요. 특히 미래에셋 벤처 투자처럼 이미 충분한 규모의 자금력과 시장에서 검증된 운용 능력을 갖춘 대형 벤처 캐피탈에게는 안정적이면서도 대규모의 장기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수익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변수입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BDC 도입으로 인한 민간 자금 유입 기대, 정부의 강력한 AI 육성 정책 수에 세미5와 몰로코 같은 확실한 핵심 포트폴리오의 성장성, 그리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자금 유입 가능성까지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전반적인 규모나 위상,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재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총 2조 7,402억 원 규모의 53개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VC 투자 조합과 6개의 사모펀드, PE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용자산 AUM 기준으로 보면 2025년에는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2009년과 비교하면 무려 17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국내 VC 업계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해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IM증권의 이상원 애널리스트는요. 앞서 저희가 논의한 BDC 도입, AI 투자 활성화, 퇴직연금 개방 가능성 등 여러 호재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성장 스토리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부분은 AI 관련 투자에서 확보한 선도적인 지위와 깊이 있는 포트폴리오가 향후 더욱 치열해질 벤처 캐피탈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그림이지만 세상에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이 보고서에서는 어떤 위험 요인이나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짚고 있나요? 예를 들어 주가 변동성이라든지 투자 실패 가능성 같은 것들이요. 물론입니다. 어떤 투자 분석이든 잠재적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되죠. 보고서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가 측면에서 보면요. 분석 보고서 발표 시점인 8월 29일 기준 주가는 6,430원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추세를 보면 25% 이상 상승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한 달간은 시장 상황 등의 영향으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즉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유효해 보이지만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언제든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투자 시점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벤처 투자라는 그 본질적인 특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유망해 보이는 기업이라도 IPO 일정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무산될 가능성 혹은 예상보다 낮은 가치로 평가받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몰로코나 세미파이브 같은 핵심 포트폴리오의 성공 여부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 기업의 진행 상황과 전반적인 시장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단기 변동성이라든지 벤처 투자의 내재적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냉정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저희는 미래 에셋 벤처 투자를 통해서 BDC라는 새로운 금융제도, AI라는 거대한 산업 트렌드, 실제 수익을 견인할 핵심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면면, 그리고 퇴직연금이라는 잠재적 자금원까지 한국 벤처캐피탈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여러 중요한 지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 혁신과 자본시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변화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며 당신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AI 육성 의지와 함께 BDC, 연기금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가 속속 열리고 있는 지금, 한국의 첨단 기술 분야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금 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넘어야 할 다음 허들은 무엇일지, 혹은 우리가 아직 주목하지 못한 또 다른 거대한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곱씹어 보시면 미래 기술 투자와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더욱 깊이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